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의 큰 장이 선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반도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시장이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영업이익은 68억 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1260% 급증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제 막 시장 초기 단계인 생성형 AI 붐이 폭발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란 게 젠슨항의 설명입니다. 더 주목할 게 바로 TSMC의 4나노 노드에서 만드는 엔비디아 GPU H100인데요. 대당 하나 5천만 원이 넘는 이 칩은 원래 잡힌 주문이 55만 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대 4배 수준인 200만 대까지 생산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H100의 생산 급증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큰 변화를 유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TSMC의 올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이후에 웨이 저자 CEO는 생성형 AI 붐에도 불구하고 올해인 2023년 AI 칩이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6%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바로 AI 시장이 원래 급성장했다고는 하지만 TSMC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칩 시장에 비하면 아직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음에도 TSMC 매출 비중에서는 고작 6%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TSMC 캐파가 엔비디아의 GPU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 TSMC에 좀 더 우호적으로 해석한다면 TSMC가 엔비디아 없이도 최선단 노드 캐파를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팹리스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 현 시장에서 AI 특수를 일정 부분 다른 파운드리, 즉 삼성에 내줄 수밖에 없는 게 TSMC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삼성이 AMD의 HBM3와 TSMC에서 제작된 AMD GPU MI300 칩이 새겨진 웨이퍼를 동시에 패키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AMD가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AMD가 진짜 삼성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재 삼성과 AMD 간의 수주 협상 중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삼성은 엔비디아에게도 HBM3와 엔비디아의 H100 GPU 칩이 새겨진 웨이퍼를 동시에 패키징 해주겠다는 제안을 엔비디아에 넣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분명 이전에는 없던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자 장치 산업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갑자기 특정 분야 칩 수요가 폭발해서 그 칩을 만들 설비, 공간이 없을 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추가 물량을 만들 팩 공간을 확보하고 이 공간에 관련 반도체 장비를 채우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급하게 대응한다 해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AI 붐의 경우는 챗GPT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TSMC가 일찌감치 대비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 결과 TSMC는 지금 현재 패키징 설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로서 전공정과 후공정을 모두 인하우스 형태로 하는 것을 지향하는 업체입니다. 굳이 웨이퍼까지 만들고 패키징과 테스트 작업 단계를 외부 전문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안에서 다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되고 칩의 완결성에도 더 낫기에 TSMC는 인하우스 형태로 후공정도 다 안에서 하는 형태로 작업해 왔었는데요. 물론 그것이 다 인하우스 형태로 수용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후공정 전문 업체에 협력사를 두고 그쪽에다가 패키징을 맡겨왔던 게 TSMC입니다. 그런데 TSMC가 현재 엔비디아 칩을 패키징할 설비가 태부족이기 때문에 TSMC는 다급히 패키징 협력업체인 엠코스필 같은 곳에 패키징을 섭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이 이런 빈틈을 비집고 AMD와 엔비디아에 파격적인 제안을 넣었고 AMD로부터는 OK 사인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죠. 외신이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삼성의 장점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삼성은 HBM과 같은 부품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패키징해야 하는 TSMC와 달리 고객사에게 모든 개발 단계를 책임지는 일종의 턴키 제작 방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칩을 패키징할 때는 메모리인 HBM과
프로세서인 GPU를 한 번에 기판 위에 올려서 패키징합니다. 삼성의 경우는 직접 HBM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즉 제작 단계가 좀 더 단순해지고 작업 효율성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런 점을 팹리스에게 적극 어필하고 가격도 좀 더 매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엔비디아나 AMD가 만약 그 삼성의 패키징과 HBM3를 동시에 공급하는 효과에 만족하게 되면 삼성의 전공정 단계, 그러니까 칩을 웨이퍼에 새기는 단계까지 맡겨보는 일종의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이 보수적인 칩 산업에서는 후발 파운드리 업체가 일거의 대규모 칩 물량을 수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단계를 밟아서 세를 확장하는 게 필수인데요. 팹리스의 칩이 새겨진 웨이퍼를 만드는 전공정, 그리고 이 웨이퍼에 새겨진 칩과 메모리인 HBM3를 기판 위에 올려서, 인티포저라는 기판 위에 올려서 포장하는 후공정이 모두 삼성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패키징 물량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노리고 삼성이 패키징 물량부터 따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GPU인 H100 같은 경우는 TSMC의 4나노에서 만들어지고, 그 앞선 GPU였던 A100 같은 경우는 TSMC 7나노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AMD의 MI300 GPU는 TSMC 5나노에서 제작되는 GPU입니다. 그간 삼성이 TSMC에 비해서 팹리스 유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선단 노드에서 낮은 수율, 선단 노드에서 칩을 웨이퍼에 새기는 단계에서 낮은 수율과 패키징, 그러니까 후공정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TSMC에 밀렸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TSMC의 AI 칩 패키징 설비 용량 부족이 삼성 패키징을 놓고 했던 기업들이 삼성 패키징 역량의 일치월장을 경험하고, 또 최근 삼성이 4나노, 3나노에서 보였다는 장족의 웨이퍼 수율 개선도 테스트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엔비디아로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듀얼 프로듀싱 형태로 가는 게 칩 제작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일전에도 칩 패키징이 반도체 제조사들의 주요 전쟁터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과거만 해도 반도체 개발은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압착하는 방법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서 몇 나노에서 제작되는지가 중요했었습니다. 하지만 5나노, 4나노, 3나노 등 나노 공정이 극미세 단계까지 오면서 이제는 칩 성능을 높이기 위해 칩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도 TSMC가 그간 자랑해왔던 독보적인 고급 패키징 기술 중 하나인 치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를 적용하는 단계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AI 칩 폭발 사건을 맞아서 새로운 전기를 삼성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인텔이 TSMC 캐파 부족으로 밀려나온 물량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인텔의 파운드리 역량은 ARM 기반 칩을 제작할 특히 5나노 아래 극미세 공장에서 이런 칩을 제작할 역량은 절대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그 X86 전문 업체 인텔의 파운드리 역량은 아직 검증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막 미디어텍, 대만 업체인 미디어텍, 대만 팹리스인 미디어텍의 16나노 칩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아직 실제 수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아직 되지 않는 상태이죠. 물론 인텔의 패키징 역량은 칩 제작 역량과는 다릅니다. 실제 인텔은 그 패키징만 따로 해주는 사업 모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TSMC 삼성에 밀리는 단계에서 패키징은 인텔 것을 일단 사용해 보라는 것이죠. 이런데 착안해서 삼성이 이번에 패키징 제안을 AMD와 TSMC에 했다고도 AMD와 엔비디아에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텔도 패키징만 따로 해주는 사업 모델을 만든 상태인데요. 그러기에 인텔이 AMD, 엔비디아의 패키징 물량을 따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파운드리로서 역량을 축적해온 삼성보다는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보다는 후순위라는 얘기죠. 그런 만큼 지금은 TSMC와 삼성 간의 패키징 물량 싸움이라고 봅니다. TSMC가 설비 자체가 지금 인하우스에서는 없기 때문에 TSMC는 가급적 삼성에게 그 패키징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 외부 협력사, 패키징 협력사인 앵코와 스필 같은 곳에 가급적 물량을 주기를 바라겠지만 엔비디아, TSMC 입장에서는 HBM3와 패키징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삼성이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시장의 변화 기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